네, 어제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 사실 탐사기획이라고 하기엔 조금 그랬습니다만은 어쨌든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녹취록을 일부 공개를 했습니다. 민감한 내용이 조금 포함되어 있어서 정치권 파장 오늘 일주일 내내 아마 그 얘기 나올 것 같고요. 또 다음 주 일요일에도 2부가 방송이 된다 그래서 향후 어떤 내용으로 방송이 될지도 조금 기대, 주목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시고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방송 초창기에 나와주시고 이번에 두 번째 모시는 건데 네. 너무 반가워요. 저만 반가운가요? 저 쳐다보지도 않으시네. 네? 네. 자, 우선 첫 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어제 그 혹시 방송 보셨습니까? 실시간으로 보진 못했고요. 네. 오늘 이 출연은 미리 잡혀 있었던 거잖아요. 오늘. 네네. 그래서 주제가 이제 이거로 대폭 바뀌면서 밤에 늦게 정상 못 유튜브로 보시고. 봤습니다. 예. 그러셨구나. 자, 어쨌든 MBC 스트레이트에서 김건희 7시간 통화 녹취록을 이제 방송을 통해서 공개를 했는데요. 보시니까 좀 소감이 어때요, 총평이? 뭐 다소 이제 놀라운 내용도 있었고, 저 같은 경우는 좀 그랬던 것 같고요. 보는 사람마다는 마다 느낌이 다르겠구나 이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가처분이 있을 때만 해도 뭐 내가 점을 잘 보는데 점 보는 웬만한 사람보다 내가 훨씬 낫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우리가 청와대로 간다더라 뭐 이런 내용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가처분 결정 신청할 때 그 내용 중에 자기네들이 쓴 거에 그리고 뭐 우리 남편은 바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별별 얘기가 다 있으니까 우리는 되게 자극적이었고 되게 신기했는데 그런 내용들은 사실 다 빠지고 그냥 이제 MBC에서 조금 국민의힘을 의식해서 그랬는지 내용은 조금 더 완화되는 것처럼 보이긴 했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여야에서 보는 시각, 체감하는 것 이런 것들이 좀 갈리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좀 충격적인 부분이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애초부터 별로 기대는 안 했는데 그런 입장이어서 그런지 조금 이거는 들어올 만한데 뭐 이런 느낌을 주는 대목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거기 보면은 뭐 여러 가지가 좀 있었는데 일단 한번 좀 차근차근히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처음에 이제 김건희 씨하고 이 서울의 소리의 기자 이명수 기자 간의 통화는 사적인 대화인데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MBC 기자가 사실은 지난번에 채널A 그 사건을 터뜨렸던 기자다라고 하는 점을 들어서 그 기자가 이 녹음 파일을 입수한 게 12월인데 일부러 가지고 있다가 설 전에 두 번에 걸쳐서 터뜨려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 거다. 정치 공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비판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맞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만약에 그런 목적이었다면 재판부가 일부라도 방송하게 안 했겠죠. 이제 재판부 판단에 따르면 이제 김건희 씨도 공익이고 네. 대화 내용도 이제 공익을 위해서 네. 대통령 후보 및 그 가족의 검증을 위해서 공개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해서 공개가 된 것이기 때문에 네네. 지금 와서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법원 판결하고도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공작이라고 하는 그런 그 야권의 주장, 국민의힘의 주장은 조금 설득력은 떨어지는 것 같다. 네. 그런데 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일단 우선 그 이명수 기자는 김건희 씨한테 저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입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밝혔어요. 네. 그러니까 김건희 씨도 맞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고 또 중간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열린공감 TV에서 내놓은 얘기긴 합니다만은 서울의 소리 그 기자가 김건희 씨에게 접근하기 위해서 일부러 조금 취재 목적을 가지고 의도성 있게 이렇게 계속해서 뭔가 좀 한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거 혹시 아세요? 어떻게 된지? 글쎄 뭐 제가 나온 것만 저는 봐가지고 네네. 그런 부분까지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뭐 오늘 그 유튜브에 달린 댓글들 보니까 댓글에서는 양쪽 다 조심하고 있구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요? 전화 양쪽 통화만 다 들어봐도 조심한다? 기자는 뭔가 좀 약간 취재 목적이 있는 듯한 느낌을 주고 네. 상대방인 김건희 씨도 상대방이 기자라는 걸 인식하면서 충분히 방어적으로 얘기하고 있구만 이런 댓글들이 많이 달려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당연히 취재하는 기자 목적을 가지고 취재를 하겠죠. 뭐 아무 이유 없이 전화하지는 않을 테니까. 근데 거기서 요점은 그거였죠. 그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때문에 청문회 할 당시에 뉴스타파에서 윤희진 전 세무서장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뭔가 터트리는 보도를 하니까 서울의 소리 백은종 씨가 찾아가서
너 그렇게 잘못된 방송을 해가지고 검찰총장 후보자를 낙마시키려고 하느냐 이러면서 이제 응징 취재라고 보통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은 고마워했다. 음. 그래서 난 당신에게 우호적이고 뭐 다른 사람 이름을 빌어서 후원도 많이 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그러니까 서울의 소리가 이제 일부러 접근하기 위해서 그런 식의 전제적인 행위를 한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긴 그건 있더라고요. 뭐 예상을 뭐 2년 후의 일을 예상을 하고 그런 일을 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그건 같고요. 말이 안 되는 것 네. 같다. 어쨌든 그건 정치 공작이나 뭐 접근하기 위한 목적 이거 설명하려고 그런 말을 한 건데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말씀하신 거예요. 좋습니다. 자, 어쨌든 김건희 씨는요, 이명수 기자랑 통화할 때부터 윤 캠프로 오라 이러면서 뭐 양다리 걸쳐라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요. 우리 캠프에 오면은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20번이나 먼저 일자리를 제안했다고 그래요. 한번 그 윤석열 후보의 정치적인 조력자 역할을 좀 요구했던 그 내용을 한번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한번 영상으로. 누나한테 가면 얼마 주는 거야? 몰라, 의논해봐야지. 명수가 하는 만큼 줘야지. 잘하면 뭐 1억도 줄 수 있지. 네. 누나한테 가면 나 얼마 주는 거야? 몰라. 의논해봐야지. 하는 만큼 줘야지. 1억도 줄 수 있지. 이거는 뭐 어떻게 보셨어요? 이 대화는.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김건희 씨가 캠프 구성이나 운영에 관여를 했구나라는 느낌을 줄 수 있는 대목이라고 봐요. 아, 왜요? 예. 사람을 데리고 오는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람에게 어느 정도의 보상을 주는지 특히 하는 일이 뭐냐고 했을 때 네. 본인이 시키는 일을 하면 된다고 그렇죠. 하잖아요. 네. 정보업 또 네. 내가 시키는 거 이런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캠프 구성 및 캠프의 어떤 운영에 관여하지 않고서는 이런 얘기하기 어려워서 그런 느낌을 주는 대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동안에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우리 부인은 내가 정치하는 것도 싫어하고 이런데 되게 소극적이고 관여하지 않는다 일절 이렇게 네. 말해왔잖아요. 네. 근데 이 대화 내용을 들어보면 전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아닌 것 같고 네. 특히 MBC에 그 입장문을 보내왔다잖아요. 네네. 그 입장문에서도 본인은 전혀 그런 역할을 안 한다고 했지만 적어도 이 대목이라든지 몇몇 대목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그런 건 아닌 것 같다. 네. 많이 관여를 하는 것 같다 오히려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 캠프가 엉망이다. 너가 와가지고 도와줘야 된다. 뭐 이것저것 많이 정보 좀 갖다 줘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네. 또 경선 당시에는 홍준표 후보 쪽을 조금 비난을 많이 해줘야지. 네. 우리가 더 좋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홍준표 의원 본인이 페이스북에 네. 그런 글을 썼어요. 왜 내가 그렇게 유튜버들에게 공격을 많이 받는지 이제 알겠다. 왜냐면 이제 김건희 씨가 이 이명수라는 기자한테 본인이 관리해야 되는 유튜버 목록을 달라. 네. 그런 얘기를 했었고 아마 그런 부분을 언급하면서 홍준표 후보가 충격이었다. 네. 본인이 왜 경선 과정에서 그렇게 공격을 받는지 좀 밝혀지는 것 같다. 이런 얘기까지 썼잖아요. 뭔가 그런 일도 실제로 있었을 것이다라고 홍준표 의원 본인도 좀 보는 것 같아요. 예. 경선 때는 사실은 상대 후보하고 나하고 이제 전문 피 터지는 싸움이니까 뭐 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거기서 말하는 김건희 씨가 얘기하는 유튜버 관리라고 하는 게 정확히 뭡니까 그러면은? 모르죠. 모르는데 이제 홍준표 의원은 그 대목을 보고 네. 자기가 경선 과정에서 유튜버 분들에게 공격을 많이 당했는데 그 배경이 좀 밝혀지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다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서 뭐냐면 또 그 얘기 나오더라고요. 홍준표한테 물어봐. 그러면 슈퍼챗 많이 나올 거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를 괴롭히거나 홍준표 후보에게 나쁜 말을 유튜버들이 방송에서 하면 그 방송을 보는 사람들이 슈퍼챗을 많이 쏜다 이런 뜻일까요? 뭐 그런 취지겠죠. 왜 저한테 자꾸 물어보십니까? 제가 뭐 김건희 씨하고 통화한 것도 아닌데. 아니, 저는 슈퍼챗을 잘 몰라가지고 여쭤보는 거. 근데 하여튼 뭐 유튜버를 관리해야겠다. 네. 뭐 이런 표현이 나왔고. 네. 홍준표 본인은 실제로 뭔가 그런 일이 일어났을 것이다. 라고 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일단 제가 잠깐 여기서 참고로 홍준표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그 짤막한 페이스북 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틀튜브들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틀튜브라고 하는 건 이제 보수층에서 이제 극우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 말하죠. 경선 때 왜 그렇게 집요하게 나를 폄훼하고 물어뜯고 했는지 김건희 씨 인터뷰를 잠시만 봐도 짐작할 만합니다. 다른 편파 언론은 어떻게 관리했는지 앞으로 나올 수 있겠습니다. 탄핵을 주던 보수 바보라는 말도 충격이고 뭐 돈 주니 보수는 미투가 없다는 말도 충격이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좋습니다. 또 요 얘기도 한번 여쭤볼게요. 김건희 씨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불거졌을 때 본인은 영부인 역할을 안 하겠다.
뭐 이렇게 뭐 그냥 얌전히 조용히 살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만은 윤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쳤을 때 과연 그게 가능한지 영부인 역할이라고 하는 게 본인이 안 한다고 해서 안 할 수 있는 것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요 관련해가지고 한번 이명수 기자에게 또 양쪽에 줄을 서라 이러면서 권력이라는 게 참 무섭거든 이런 말 하는 게 있거든요. 네. 우선 한번 그거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양쪽 줄을 서 그냥 어디가 될지 모르잖아. 예. 그러니까 양다리를 걸쳐 그냥. 어? 그거밖에 더 있어? 그래야지 뭐 거기 뭐 한 편만 들 필요 없잖아. 예. 혹시 뭐 세상이 어떻게 바뀔 줄 알아. 사실 권력이란 게 무섭거든. 하여튼 서울의 소리가 뭔 이게 원흉이야 다 지금. 뭐든 내 소문에. 내가 정권 잡은 거기는 완전히 완전히 어. 무사하지 못할 거야 아마. 열린 공간? 열린 공간은 거기는 이제 권력이라는 게 네. 빨리 잡으면 우리가 안 시켜도 알아서 경찰들이 알아서 입건해요. 그게 무서운 거지. 이게 서울의 소리에서 제공한 유튜브 영상에 나오는 그런 대목인데요. 그러니까 서울의 소리 내가 정권 잡으면 거기는 완전히 무사하지 못할 거다. 우리가 안 시켜도 알아서 검찰들이 알아서 입건을 하는데 그게 바로 무서운 거다. 권력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뭐 권력 잡게 되면은 이제 수사기관들이 그 권력에 알아서 봉사를 할 거다 이런 측면의 이야기인 거잖아요. 네. 굉장히 이제 씁쓸하고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운 내용인데요. 영부인 역할을 안 한다. 라던 사람이 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되지만 네. 영부인 역할을 공식적으로 그리고 외부적으로 하는 게 오히려 맞죠. 근데 네. 영부인 역할을 안 하면서 만약에 그 뭐 캠프에 뭐 아니 그 여러 가지 관여를 한다면 그건 더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뭐 이 대목에서는 좀 검찰총장의 부인까지 하셨던 분이 이런 얘기하면 이제 굉장히 답답한 거죠. 예. 사실 우리가 이제 뭐 군부 독재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안 되는 이유가 그런 힘으로 사람들을 통치하고 자꾸 지배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주의 어긋는. 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권력이라고 하는 게 무섭다. 경찰이 알아서 할 거다. 이 얘기는 뭐 법이나 이런 게 원칙이나 이런 거에 의하지 않고 어쨌든 권력이 있는 쪽에 만약에 힘이 있고 그러면 그쪽을 위해서 경찰이나 검찰과 같은 그런 수사기관들이 알아서 일반 국민들을 그들의 입맛에 맞게끔 죄도 만들어주고 뭐 이런다는 걸로 들린단 말이죠. 예, 사실 그런 느낌을 좀 주죠. 근데 그걸 지금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가 그렇게 할 거야. 쟤네 다 잡아 넣을 거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너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도대체? 그게 말입니다. 네. 저는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오히려 법원에 의해서는 이제 공개 안 되는 게 맞다라고 한 거잖아요. 네네. 오히려 이제 이런 부분은 좀 공개될 필요가 있는. 그러니까요. 부분이었다. 왜 이걸 공개 못 하겠을까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자, 좋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이제 저는 이 경찰 권력과 검찰 권력을 사유화해도 된다라고 하는 기본 생각이 아예 머릿속에 뿌리 박혀 있는 것 같다. 이게 저는 가장 무서운 것 같고 특히 그래서 저는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요. 김건희 씨가 이렇게 말하죠. 조국의 적은 민주당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보수 내에서 탄핵시킨 거다. 이게 바보들이 뭐 진보가 탄핵시켰다고 생각하지만 항상 정치하는 사람들은 적이 내부에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건 맞는 말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글쎄요, 조국의 적은 민주당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맥락을 들어봤더니 검찰 수사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많이 하더라. 그러다 보니까 수사가 커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어떤 국가기관이 국가의 어떤 그 행정력을 집행하는데 그게 좀 잘못된 방식인 것 같습니다라고 문제 제기하면은 행정력을 더 과하게, 더 무리하게 행사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수사에 대해서 비판해서 결국은 수사가 더 커지고 세졌다, 무리하게 됐다, 과잉하게 됐다 이런 부분은 저는 좀 잘못된 인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적어도 그래도 김건희 씨는 그 당시 검찰 수사가 과잉했다는 건 인식은 하고 있네? 이런 느낌은 좀 받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보통 이제 검찰력이라고 하는 거는 수사력이든 뭐든 간에 공권력이니까 네. 그런 종류의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은 적정한 수준에서 행사가 돼야 멈춰야죠. 되는 거잖아요. 네. 법이 허용하는 그 네, 한도를 네, 지키면서. 네. 근데 지금 김건희 씨 말을 들어보게 되면 그 수준을 넘어서서 과하게 진행이 됐다는 걸 인정하고 있잖아요. 인정하면서 그 네. 이유로 검찰 수사를 비판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죠. 네. 얘기하는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어. 그 이유 때문에 만약에 과하게 했다면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이 검찰 권력을 이제 개혁하겠다는 원래 의지가 있어가지고 하는 와중에 네. 그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검찰이 했다는 거네요. 그러면? 아니 김건희 씨 발언은 이런 취지죠. 그러니까 검찰이 이제 수사를 할 때 검찰 수사에 대해서 여기저기서 비판을 하더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사가 커졌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검찰의 당시 수사가 과잉하고 좀 이랬던 부분은 인정하고 있고 그 이유는 검찰 수사에 대한 비판에서 찾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찰 수사에 대해서 비판한다고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잘못된 인식을 좀 갖고 있는 것 같고 또 궁금한 건 이거예요.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보수 내에서 탄핵시킨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박근혜 씨를 네네. 요거는 이제 자세한 맥락이 안 나왔어요. 아, 네. 근데 좀 궁금하긴 궁금해요. 왜 보수에서 탄핵시킨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지 네. 뭔가 맥락이 되는 부분이 공개가 안 된 거라면 좀 공개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예. 그러면 조국에서 그건 민주당이다. 조국은 민주당에서 이렇게 한 거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정말 민주당 내에서 당시에 뭐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네, 그런 맥락이 아니잖아요. 민주당이 알겠어요. 조국 관련된 수사를 비판해서 비판해서 화를 키웠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맥락은 그렇던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물론 뭐 그거는 이제 겉으로 드러난 맥락인데 제가 봤을 때 전체적으로 다른 것들 이렇게 다 연결해서 보게 되면은 대통령이 조국을 싫어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나서서 이렇게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행동한 거다라는 것도 또 이제 있거든요. 그런 얘기도 사실은 여기 이제 방송에는 안 나왔습니다만은 그래서 전체를 이렇게 훑어보게 그건 좀 되면 사실관계하고 좀 다르고요. 그건 사실 그런 사실관계는 없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요 얘기도 있습니다. 스트레이트에서 방송은 안 됐는데 이런 얘기 하나 있죠. 목숨 걸고 진짜 박근혜 수사하고 했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윤석열 후보가 어쨌든 지금 TK 뭐 좀 대표격인 그런 당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후보로 그랬는데 지금 현재 목숨 걸고 박근혜 수사했다. 근데 얼마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되고 그래서 나왔을 때는 또 이제 약간 스탠스가 좀 달라지긴 했습니다만은 일단 요거 어떻게 말했는지 한번 들어보고 또 얘기 한번 나눠보죠. 좌파의 선동장이었잖아. 문재인, 윤석열 몰라? 그렇지, 알지. 응. 음, 근데 다 우리 응원했잖아. 우리 진짜 목숨 걸고 진짜 박근혜 그 수사하고 했는데. 네, 목숨 걸고 다 우리 응원했잖아. 잘했잖아. 열심히 했잖아. 근데 이런 말 들으면 지난번에 윤석열 후보가 내가 진짜 민주당 들어가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못 들어가서 뭐 국민의힘 후보가 됐다는 식으로 한번 말한 적도 있었고 다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본인은 어쨌든 이쪽 진영이었는데 저쪽에서 할 수밖에 없었던 거다. 이렇게 나오나요? 어떻게 됩니까? 글쎄 뭐 제가 전체적으로 다 들어보거나 뭐 하는 건 아니어서요. 네. 뭐 박근혜 씨 탄핵 관련된 수사에서 이제 역할을 했던 건 맞죠. 근데 오히려 지금 최근에 선거 때문에 표를 의식해서인지 여러 가지 좀 기존의 행동과는 다른 발언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발언을 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소위 말하는 그 보수 진영에서 어떻게 평가를 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보수 진영에서는 어쨌든 들으면 기분은 안 좋겠어요. 그건 모르나요? 뭐 그것까진 모르겠는데 그 적어도 이런 느낌은 받겠죠. 그 겉과 속이 좀 다를 수 있구나 이 사람은. 이런 판단을 할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후보가 실제로 속내하고 겉이 좀 다르구나라는 느낌은 받을 수 있겠죠. 네. 자, 정치권에서 이제 미투 관련 발언한 것도 좀 충격이긴 했는데요. 보수들은 챙겨주는 건 확실하지. 그래서 미투가 별로 안 터지잖아. 그런데 진보는
뭐 바람은 펴야겠지 돈은 안 주지 그러니까 미투가 뭐 터지는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이건 네.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이제 미투에 대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한 것은 그리고 또 이렇게 발언한 것은 본인들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나 봐요. 아, 그 방송 이후에 아마 입장을 낸 것 같아요. 대리인을 통해서 이 부분은 뭐 국민께 죄송하다라고 확실히 잘못된 시각이죠. 네, 예. 네, 그래서 이 부분 문제 있는 건 맞다. 네. 그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뭐 안희정 전 지사 얘기도 하면서 결과론적으로는 나하고 우리 아저씨, 아저씨는 윤 후보를 지칭하는 건데 우리는 다 안희정 편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미투 뭐 그거 가지고 너무 그러는 건 너무 삭막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던데. 좀 이상하죠. 그게 잘못된 시각인 거죠. 미투 특히 몇몇 사례들은 이제 사실 이제 법원에 의해서도 성폭행으로 인정된 사례들인데 그런 게 없으면 세상이 삭막하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홍준표 의원도 본인 네. 페이스북에 네. 충격이다 이 부분을 거론하면서 네.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정말 어제는 사실은 조금 다들 여러 가지 그 감정과 생각으로 그 방송을 지켜봤기 때문에 지금 사실 얼마 되지 않아서 방송 나간 다음에 좀 머리들이 다 복잡스러울 것 같긴 합니다. 그 방송을 지켜본 다음에. 어쨌든 이제 들어본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김건희 씨가 통화하는 목소리를 들어보게 되면은 네. 지난번에 사과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했던 그 단발머리에 이제 검은색 뭐 자켓 입고 나와서 했을 때 그때하고는 느낌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네, 느낌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네, 어떻게 된 일단 거예요? 저도 그게 약간 느낌이 이제 확 와닿았었는데 네. 그때 이제 처음으로 전 육성을 들었었거든요. 기자회견, 사과 그렇죠. 우리도 기자회견 사과, 했을 때. 뭐좀 사과할 때 처음 예, 들었었죠. 예. 그때 목소리는 하고 어제 통화할 때 목소리는 상당히 좀 차이가 있고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적극적이고 거침이 없네 이런 네. 느낌이 좀 들었어요. 약간 완전히 상반되는 이미지도 사람의 그렇고, 목소리도 그렇고. 목소리를 듣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뭐 기자회견하고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처음 나오는 자리니까는 좀 그렇게 했을 가능성, 꾸몄을 네.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감안해도 조금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네. 좀 놀라긴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상당히 적극적이고 이 대선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더라라는 느낌을 우리가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자, 이런 통화 녹취록이 대선 전국에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뭐 파장이 안 클까요? 어떻게 될까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마다 어제 방송을 보고 느끼는 느낌은 굉장히 다양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뭐 가처분 등에 의해서 공개되지 못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저도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그런데 하여튼 저 같은 입장에서는 뭐 몇 가지 좀 놀라운 부분이 있었고요. 특히 뭐 선거라든지 캠프 운영에 좀 깊이 관여한 듯한 느낌 이런 부분이라든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과잉했다는 걸 스스로 인식하고 있고 스스로도 인식하고 있고 근데 그 이유를 엉뚱한 데서 찾고 있다는 점이라든지 네네. 이런 부분은 저도 좀 놀랐고 또 미투에 대한 발언이나 이런 부분도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라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예민하게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생각했던 것보단 별거 아니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네네. 그래서 뭐 미칠 파장이나 이런 것들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뭐 서울의 소리에서 자기네가 7시간 녹음을 다 그냥 싹 틀어버리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서울의 소리뿐만 아니라 이 녹취록 가지고 있는 데가 많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 데서도 우리도 그냥 알아서 왜 저는 틀어버리겠- 없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근데 그렇게 일단 트는 거는 별 문제는 없겠습니까? 뭐 MBC 이런 데서는 가처분이 인용됐지만 딴 데는 그런 게 없으니까 틀어도 되긴 되나요? 공적인 영역이라면? 뭐 아시다시피 가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처분 대상이 된 사람에게만 이제 특정하게. 효력이 있는 네.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처분 대상이 아닌 사람들의 경우에는 가처분의 결정과는 상관없이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물론 트는 이제 데까지는 물론 괜찮고. 사후적으로 네. 뭔가 책임을 지우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을 질 수는 있겠지만요. 그렇죠. 내용을 제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트는 게 바람직하다,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가처분의 효력은 제3자, 우리 같은 예를 들면 뉴스토마토 같은 데는 미치지 않으니까, 미치지 않으니까. 우리가 만약에 네. 뭘 입수해서 튼다, 그건 문제는 아니다. 다만 그 내용이
예를 들면 제3자의 명예를 훼손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래서 문제가 되겠죠. 지금 뭐 김건희 씨 녹취록에 있는 내용이 만약에 그런 게 없다면 그리고 공익적인 목적이라고 인정될 수 있다면 왜냐하면 대선 후보 부인으로서 평가를 받는다는 측면이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뭐 트는 것 자체를 가지고서 시비 걸 수 있는 소재는 좀 줄어들 것이다. 네, 이게 맞겠죠?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뭐 권력을 사유화한다는 느낌을 주는 부분이라든지 네, 그런 건 저는 다 알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적극적으로. 그다음에 언론에 대해서 약간 보복적인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예, 얘기한다든지 예, 예. 정권을 잡으면 네. 이런 부분은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좀 공익적 측면에서 공개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라는 느낌이었습니다. 네. 일단 이거 방송 보셨죠? 저희한테 주세요. 제가 정리해가지고 제3자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 한에서 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자, 어쨌든 법원이 지난 14일 날 김건희 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하면서 방송하면 안 된다고 결정한 내용이 그때 3가지였었는데 어쨌든 방송이 한 번 더 남았는데 제가 보니까 MBC에서 그 가처분 신청으로 인해서 조금 우리가 속된 말로 쫄았다 그럴까요? 좀 너무 몸을 사린다 그럴까요? 오히려 좀 그런 효과는 났던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세게 나가니까. 그거는 있지 않을까요? 뭐 최근에 이제 국민의힘이 YTN도 항의 방문하고 CBS도 가고 MBC도 가고 그다음에 수사기관 너무 많이 방문하고 네, 뭐 이런 검찰청도 모습을 보이는데요. 모르겠습니다. 뭐 그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뭐 거기에 언론이 이제 영향을 받는다 그럴 수도 있겠는데 하여튼 뭐 그런 부분도 아마 국민분들이 판단을 하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뭐 그건 MBC의 편성권이니까 우리가 침해할 수는 없지만 네. 국민들이 판단을 해라. 네. 자,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지금 이쪽을 공격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진중권 씨 같은 사람 대표적으로. 아니 그럼 이재명 후보 욕설도 틀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그건 같이 안 틀고서 이렇게 공격을 하느냐? 공평하지 않다 이런 얘기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MBC 자유죠. MBC 자유. MBC가 지금 이 부분을 열심히 취재해서 방송하기로 해서 방송을 했던 건데요. 그래서 진중권 교수님 같은 경우 MBC 쪽에다 이제 문제 제기를 하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만약에 네. 하신다면은.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사실 처음 뭔가 좀 문제가 되고 얘기가 된 거잖아요. 김건희 씨가 어떤 사람이다 이런 부분은. 그래서 아마 MBC도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은 좀 공익적인 측면에서 공개되는 게 필요하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베일에 가려 있고 반면에 여러 의혹은 제기되고 있고 그러니까 네. 국민들이 좀 판단할 근거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자, 한 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양당이 설 연휴 이전에 양자 TV 토론 하겠다고 지금 밝혔습니다. 네.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네, 뭐 TV 토론 아직 그 정확한 일정이 전달이 안 됐어요. 저희가 방송사들에게 요청은 했는데 네. 그래서 요청 결과에 따라서 그쪽에서 이제 하겠다라고 하고 언제 하겠다라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준비를 하려고 사전적인 작업들은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KBS 가셨다가 허탕 치셨잖아요. 네네네. 그때는 원래 어떻게 된 거예요? 진실 게임이 정확히 뭐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는 공문을 2번 받았어요. 처음에 이제 그 회의하는 날짜와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공문을 받았고요. 근데 그걸 가지고는 그 설명에 갈 수 없으니까 그렇죠. 다시 요청을 해서 두 번째 공문을 받은 겁니다. 날짜와 시간이 있는 회의 날짜와 시간이 네네. 있는. 근데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힘은 날짜와 시간이 특정된 공문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건데 그럼 KBS가 날짜와 시간을 특정한 공문을 저희한테만 보냈다 이 얘기가 되는 건데 그게 가능하지 않을 것 저는 같은데. 그게 가능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은 KBS는 다 줬는데 국민의힘이 지금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KBS가 명백히 입장을 안 밝히더라고요. 근데 방송국들은 좀 밝히지 않나 봐요. 일부러 나중에 혼날까 봐. 근데 KBS가 일을 할 때 시간하고 날짜가 없는 공문을 보냈구나라는 걸 저희가 요청했기 때문에 인지했겠죠. 네, 그럼 그렇죠. 인지한 상태에서 그럼 더불어민주당한테만 날짜와 시간을 줘.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일단 한 당에서는 어차피 방송국은 우리가 이렇게 세게 나가면 우리가 잘못이라고 말 못할 테니까 그냥 하자 이럴 수도 있나요? 혹시 모르겠어요. 김건희 씨 녹취록에 보면 그 정권 잡으면 다 혼낸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미리 알아서 하는 겁니까 여기도 방송국도? 그래서 그런 거지. 좋습니다. 자, 근데 지금 안철수 후보는 왜 나는 빼놓고 하느냐? 토론이요?
예, 저희 당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양자도 좋고 사자도 좋습니다. 다 열려 있고요. 다 제안이 들어오는 대로 수용해서 많이 빨리 하자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자 토론이든 삼자 토론이든 뭐 저희들은 거부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태규 의원인가요? 저기 안철수 쪽에서 지금 얘기하시는 그분은 아니 민주당이 그렇게 하는 게 바로 가식이다, 위선이다. 니네가 그렇게 사자 토론도 해야 된다 생각하면 이번에 양자 토론을 거부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긴 있겠는데 일단은 국민의힘하고 저희가 양자 협상 테이블을 만들어서 논의할 수 있는 범위는 양자 토론이라서 그렇게 한 거고 그 입장을 밝히면서도 저희들이 계속 얘기한 게 사자 토론이나 이런 것도 다 열려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논의해 나가자라고 얘기한 겁니다. 예. 심상정 후보가 지금 정의당의 선거 전략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고심을 많이 하는 것 같고 특히 대한정당으로서의 역할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얘기 들립니다. 대한정당으로서의 정의당 역할 심상정 후보 지금 전체적으로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요, 뭐 저희들도 좀 다소 좀 놀라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원인과 이유를 저희들도 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데 빨리 좀 해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고 그 상황에서 다시 이제 활동을 재개하시면 또 좋은 모습 보여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아침부터 저희가 모시고 여러 가지 질문 꼬치꼬치 캐물었는데 정말 어제 밤 늦게 나온 이 방송에 대해서 토론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은 박지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